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이 메르스만큼이나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지독한 가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부터 단비가 내린 지역도 조금씩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비를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가뭄이나 홍수 같은 날씨 변화가 생기면은 이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신데 매년 반복되는 자연 현상으로는 이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찾아서 달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 취업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직무지기 100점 100승 준비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DC 취업 컨설팅 박서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역시나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상반기 취업 시장이 거의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반기를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지만 항상 상반기, 하반기 관계없이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직무지기 100점 100승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서윤 대표님 오늘 어떤 직무 준비해 주셨나요? 네, 가장 활동적인 직무는 영업관리입니다. 아, 영업관리. 직무 중에 꽃이라고도 그렇죠. 불리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영업관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세일즈,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보통 대기업에서 물론 영업이란 직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 스토어 매니저, 스토어 컨설턴트라고 해서 그 매장을 점포를 운영하는 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매하거나 그런 세일즈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점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점에서 어떻게 내가 접근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업 관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업이 아닌 영업 관리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네. 가장 많이 코어를 했던 게 바로 영업 관리인데요. 이 친구들의 생활을 보면은 거의 회사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침에 잠깐 얼굴 비쳤다가 점심 이후에는 사라져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퇴근 시간 되면은 가끔 비춰지긴 하는데요. 그 아침에 잠깐 회의를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담당하는 그런 점포 그 매장 관리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퇴근 출석을 한다고 하죠. 아.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요즘에는 발달이 돼 있어서 스마트 워킹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해당되는 그런 점포에 가서 저 출근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저 언제 퇴근합니다라는 거를 또 이제 한번 찍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효율적이다, 업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그 동기들, 그때 친구들은 족쇄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월말 되면은 또 이제 스트레스가 오죠. 그러니까 본인이 담당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운영을 했다라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영업 지원 친구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 상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잘 넘길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영업 관리직의 이제 특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또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 관리직의 특징 또 스토어 매니저와 스토어 컨설턴트로 나뉘어서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죠? 네, 뭐 영업점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형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형점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직접 파견이 된 스토어 매니저가 이제 그 영업점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단위별로 해가지고 특정 단위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맞게 회사의 그 정책에 맞게 그 정책을 이제 영업점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스토어 컨설턴트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형점과 가맹점 주에게 우리 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서 비해서 얼마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점이 있는지 설득하고 매장을 오픈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모든 총괄적인 컨설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변 상권과 그 한건에 맞는 그 전략들을 어떻게 설립을 하고 그 수립에 맞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뭐 영업점에 맞는 뭐 배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시간대에 맞게 어떻게 한다거나 그래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메르스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영업이 확실히 많이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사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점점 같은 경우에는 인사까지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우리 회사 생각과 가장 잘 맞는 친구들을 뽑고 그런 친구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영업관리직이 기업 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회사라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에 맞는 기획을 하고 기획에 맞게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잘 짜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맞지 않게 되면은 그 회사는 수익이 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영업 관리라고 하면은 영업과 직접적 고객과 직접적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기업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액션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회사에서 만든 모든 컨텐츠들을 직접 고객에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보신다고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직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급여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정말 많이 듣잖아요. 나는 뭐 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이번에 얼마 많이 났다, 인센티브를 얼마 받았다. 근데 나는 이번에 좀 어떻게 돼가지고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영업일을 많이 해서지 회사가 그 생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이 가장 이렇게 극명하게 구별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지망생들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매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손익적인 부분도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렇다 보면은 엑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엑셀, 예. 네, 정확하게 수치적인 그런 부분을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엑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모스를 생각하시지만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 그 1급이나 2급 그런 부분들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그런 업종, 그러니까 내가 영업 직무를 관심이 있지만 영업관리 직무 관심이 있지만 그런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요. 식품이라든가 전반 유통이라든가 그 관련된 업종에 그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박람회를 가본다든가 그런 경험들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질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설득과 조율할 수 있는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변수가 상당히 많고 사람과 대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엑셀이라든가 컴퓨터 활용률 잘 이제 파악을 해서 수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과 그런 재고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LSM이라고 해서 로컬 세일즈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그 매장의 지역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어떠한 프로모션 전략을 할 것인지 그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체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체력이 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스트레스에 이겨낼 수 있고 체력적으로 정신력, 탄탄한, 체력. 그럼요. 심신이 탄탄한 친구가 필수적이기도 하죠. 네. 자, 왜 직무의 꽃으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실제 영업관리직들의 직무 모습, 생활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일단 신입사원들은 어떻게 출근하면서부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네, 신입사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복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왠지, 예. 네, 뭐 영업 관리는 대부분이 직접 본사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보다는 외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 관리에서는 뭐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조금 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외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본사에 출근하기 전에요, 뭐 이제 해당 거래 기업이라든지 해당 담당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고충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회사에서 본사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정책을 뭐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고충을 듣고 그 사람들이 풀어내갈 수 있게 그리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박소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워킹이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족쇄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맞게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회사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거기 영업점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들을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와 데이터화 만든 다음에 유관 부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부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 뭐 점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하는 것이 좋을까, 프로모션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을 현장의 소리 중심에 맞게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보다는 외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근이 많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영업관리 그 사원들을 좀 아래 두고 있는 책임자들은 또 어떤 일과를 보내죠? 네, 책임자들은 회사 내에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왠지, 예. 영업 관리에 그 높으신 분들도 활동을 합니다. 굉장히 외근. 계속 바빠요. 예, 예. 그래서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정전 책임님께서 그런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업 관리의 신입이나 대리야 그런 직급들을 총괄하는 업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을 쪼갰죠.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 지점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서로 왜 이래? 하면서 이런 지점의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제 쪼는 핵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윗분의 그런 상무님들이나 이런 임원진들과의 그런 무게감 있는 회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점인지 그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나 이런 생산 라인에서 되어 있는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에 가셔서 그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생산 라인도 한번 보면서 거기 공장자들과 또 이제 컨택을 하고, 왜냐면은 그 영업 관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산 라인과의 또 컨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점에 어디까지, 그러니까 얼마만의 기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제품이 그리고 수요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컨택하고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총괄하는 생산 라인은 또 공장장이거든요. 그분과의 또 이제 컨택을 하면서 또 이제 조율을 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입 사원이나 어떤 책임자들이나 굉장히 외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직무들을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빛이 바래는 그런 직무도 있고 빛을 발하는 그런 직무들도 있는데, 영업관리직은 좀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액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제 수행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탑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실적이 차곡차곡 잘 올려지고 성과적인 부분을 잘한 사람은 아무래도 CEO의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적인 부분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영업관리직에서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앞서서 스토어 매니지먼트, 스토어 컨설턴트, 이렇게 스토어 매니저, 스토어 컨설턴트,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처음에는 스토어 매니저로 움직이다가 스토어 컨설턴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스토어 컨설턴트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고 부동산도 좀 알고 그런 가맹점을 오픈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즉 SC 업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쌓아가면은 그런 CEO적인 역량이 있어서 조금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는 이 영업 직무, 영업 관리 직무의 미래를 어떻게 보세요?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의 특징의 차이점은 저는 이제 도전하느냐, 실행해보냐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도전이라는 것, 실행이라는 것이 바로 현장을 경험해봤다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서류, 데이터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들인 건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영업 직무의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됐을 때 CEO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역량을 펼칠 수 있는가까지 저는 크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뭐 많이 뽑죠. 아무래도 회사의 수익과 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뽑기 때문에 많이 지원들 하지만 그렇게 선호하는 직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장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마케팅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더 큰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기반이 될 수 있는 직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업관리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취업을 희망하는 이 직무를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핵심만 뽑아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꿀팁 시간인데요. 먼저 박서윤 대표님이 준비한 꿀팁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업관리직은 네모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게 들어가죠? 네,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돈이 많이 모이려면은,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번다고 모아칠까요? 많이 벌기도 해야 되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게 매출만 보고 와, 잘 나간다, 그렇게 해서 돈이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는 건지 중요한 것인데, 모아야 되고. 그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 관리했을 때 정말 많이 벌고 있구나, 수익이 좋구나, 이런 부분을 판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역시 쌓이면 당연히 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 제대로 해서 재고가 없는 게 당연히 운영에서 첫 번째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영업 관리에서 핵심입니다. 뭐 말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사람들 서비스 마인드 좋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영업 관리에서는 최고다라고 이제 이런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이 핵심 키워드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주원 컨설턴트가 꼽은 꿀팁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만나보죠. 네. 영업관리직은 네모를 잘해야 한다. 자, 뭐가 들어갑니까? 네, 설득과 협상입니다. 설득과 협상을 잘해야 된다. 네. 영업관리직에게 설득과 협상 어떤 이유에서죠? 뭐 우리가 모든 직무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장의 소리와 그다음에 회사의 정책을 잘 맞게 움직일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현장이라는 것이 또 우리 정책과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이 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비전과 맞게 우리가 그것들을 수용도 하지만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설득과 협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우리가 뭐 이제 영업이라는 것은 일단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않습니까? 근데 뭐 고객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 우리 가맹점주와의 관계도 정말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가맹점주 같은 경우 저희 영업 관리직원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잘 듣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좀 감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그리고 설득과 협상까지 영업관리직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께 꿀팁으로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딱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제 곧 방학이니까 네.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면 안 되는군요. 네, 일단 판매를 해봐야 돼요. 아니, 왜 영업관리는 세일즈 판매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판매를 해봐야 되죠? 일단은 그 친구들을 핸들링하고 본인이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현장에 있어서 경험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 쌓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CJ의 그런 계열사 중에서 CJ 푸드비, CGV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는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서로 패스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슈퍼 패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고객한테도 참 좋겠네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 친구들을 우선시한다는 점도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정주원 컨설턴트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영업 직무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소서에 보면은 저는 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했다는 이렇게 나열을 많이 하는데요. 경험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분석을 해보세요. 시간대에 따라서 요일에 따라서 어떤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짜면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들 분석과 전략 그리고 대안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직무직이 100점 100승 영업관리직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또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박서연 대표님과 정주영 컨설턴트를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